김성구의 뉴스 브리핑.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FBI에 지시문을 내렸습니다. 교직원들에게 위협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응하라라는 지시를 내린 것인데요. 이것은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처럼 NSBA, 그러니까 전미교육위원협회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금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교직원들 그리고 교육위원들이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상당히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편지를 쓴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연방정부가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학부모들을 정말로 국내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브리핑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6일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베니 톰슨 위원장이 이 겉보기와는 달리 과거에 흑인단체에 동조했던, 더군다나 보통 흑인단체가 아니라 뉴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알려져 있는 굉장히 심각한 과격한 무장단체에 동조했었던 전력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지금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Republic of New Africa라고 이야기되는 이 분리주의 단체는 1968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1971년에 아예 이 동남부 지역, 그러니까 미시시피 주부터 시작해서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등등을 포함하는 동남부 지역 일대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그들만의 국가를 따로 만들어서 독립을 선언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려 했던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FBI를 비롯해서 연방 수사기관이 이들을 조사하고 검거했는데, 검거하는 과정에서도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서 경찰관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실제로 검거를 하고 보니까 그 안에서 아주 많은 양의 무기가 발견이 됐다. 근데 이런 무장 세력을 지지하고 지원했던 인물이 현재 1월 6일 의회 사건을 국내 테러리즘으로 규정하고 규탄하고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기소하려고 하는 그런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립보건원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국립보건원장이 오늘 사퇴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겉으로는 가정에 충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너무 오랫동안 일을 했다, 이런 것을 이제 이유로 내세우긴 했습니다만, 사실 오바마 대통령 때 임명이 돼서 오바마 그리고 트럼프 또 이제 바이든까지 3명의 대통령 밑에서 일을 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장기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는 이유를 내세우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립보건원에서 중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다가 지원금을 보냈는데, 그 지원금을 보낼 당시에 기능 획득 연구를 하고 있었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지원금을 보냈다라는 것이 이게 폭로가 되니까, 여태까지는 그런 적 없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거짓이다, 그 거짓말이라고 얘기한 것이 거짓말이다, 결국은 진짜로 국립보건원에서는 기능 획득 연구인 것을 알면서도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돈을 지원해 준 것이었다라는 것이 폭로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사임하겠다라는 발표를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 사람은 가고, 그나저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되어져서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당장 바로잡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격전지주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조지아주, 플로리다, 그리고 또 펜실베니아를 비롯해서 여러 경합주라고 저희가 부르는 곳들, 이곳들이 민주당 유권자 등록수가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통계들이 나와서 지금 이야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한 10만 명 정도가 더 많았었는데, 민주당원이, 그런데 최근에는 2만 4천 명 정도만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런데 플로리다가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오바마 시절에는 민주당 당원이 70만 명이 더 많았답니다, 공화당보다. 그랬던 것이 지금은 2만 4천 명 정도만 더 많은 것으로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감소 현상이 있다.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81만 3,885명이 더 많았는데, 민주당원이, 근데 지금은 63만 2천 명 정도가 더 많은 상태, 결국 한 그 사이에 20만 명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이런 그 줄어드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2022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훨씬 더 유리해지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자세히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슐리 힌슨 하원 의원, 이 공화당 아이오와주의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인데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600불 이상 거래하는 경우 IRS, 그러니까 국세청이 은행 통장 기록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예산 지출 법안 안에다가 이러한 법률을 지금 만들어 넣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에는 거대 정부가 마치 빅브라더스처럼 모든 민간인들을 사찰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큰 정부의 침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빅브라더스 제안이다라는 표현까지도 썼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온 이 계획은 국세청 요원들이 더 많은 규정을 준수하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하다. 그들은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더 많은 통찰력을 원하고 있다. 감시하겠다라는 겁니다. 민간인들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600 이상 통장에서 돈이 움직이는 거는 무조건 다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것인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규정은 $10,00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00 이상 통장 거래가 왔다 갔다, 현금 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그 국세청에 보고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0 규정이었던 것을 $600로 줄인다.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 민간 사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여서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법안 통과되지 않도록 공화당 쪽에서 계속 막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이 지출 예산안 계산서를, 청구서를 내밀었었던 바이든이 결국에는 이게 통과가 되지 않을 것이 점점 짙어지니까 폐색이 짙어졌죠.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이거 좀 낮추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1조 9천억 달러에서 2조 2천억 달러 정도 범위 내에서 법안을 좀 수정해달라라고 요구한 것이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요구 조건에 대해서 지금 조 만친 의원, 1조 5천억 달러가 상한선이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조 만친 의원이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바이든이 그렇게 3조 5천억에서 2조 2천억까지로 이렇게 낮춰주니까 나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다라고 지금 조만친 의원이 얘기하고 나온 것인데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체스터 시장, 저희가 한번 보도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러브리 워렌이라는 로체스터 시장이 지금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의 유죄를 아예 인정하겠다. 그래서 플리 길티, 내가 유죄인 거 인정할 테니까 좀 이게 검찰하고 좀 이제 협상하는 유죄 인정 협상, 플리 길티를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그 일환으로 12월 1일 본인은 사퇴하겠다, 사임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사임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못한 거니까 공직자가 부패 혐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결국에 또 다른 이제 인선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선거 기부금 위반 혐의가 인정이 됐던 것으로 이야기가 됐고요. 기부금, 선거 캠프에 쓰라고 준 기부금을 자기 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용도로, 이 공과사가 구별이 안 됐던 것인데, 이 유독 공과사 구별이 안 되는 이 헤프게 돈 쓰는 문제들이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한테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면화 가격, 이것도 선물 가격입니다만은 면화 선물 가격이 지금 10년 만에 최고치에 올라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면화 가격 상승의 배경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이 막판이었죠. 올해 1월 달에 국토안보부 산하에 있는 관세국경보호청에서 위구르족의 이 강제 노동, 이런 것들을 지금 인권 문제시 삼아서 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면화 제품들, 그리고 그것을 소재로 한 완성 의류 제품까지도 전부 다 수입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입 금지 대상에는 신장에서 나오는 면뿐만이 아니라 이걸 원료로 해서 만든, 어떤 나라에서 만들었던 간에 그쪽에서 신장에서 나온 면을 가져다가 제3국에서 만들었던 어디서 만들었건 간에
극 소재로 만든 제품들이면 무조건 다 미국에는 수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내렸던 것이죠. 중국은 세계 2위 면화 생산국인데 결국에는 미국에다가는 이 면화를 수출할 수 없는 수출길이 막히는 문제가 생기면서 차라리 중국 내에서 나오는 면화를 가져다가 물건을 만들 게 아니라 차라리 미국에서 나온 면화를 중국이 수입을 해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거나 뭘 만들어 가지고 다시 미국에다가 역수출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전환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미국산 면화를 찾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 내의 면화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는, 수요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물 가격 분석가인 잭 스코빌은 중국은 세계 시장에서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미국에서 내려놓은 조치가 중국을 주춤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인플레이션 측정치가 소득 성장을 앞질렀다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연방경제분석국에서 나온 겁니다. 연방정부 기관에서 나온 분석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타부타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확한 자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소득 성장, 우리가 월급이 더 늘어난 것보다 더 많이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월급이 올라가는 건 조금 올랐는데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한참 올라가고 있다. 이런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육류 및 가금류 생산업체인 타이슨 푸드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 평균 가격이 39%, 닭고기는 16%, 쇠고기는 12% 인상했고요. 세계 최대 식음료 회사라고 이야기하는 네슬레는 4%의 원가 인상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제품 가격을 2% 일괄적으로 올리겠다, 이런 이제 발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런데 월급은 올라가는 것이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이런 상황, 연방정부도 지금 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 만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경기 침체가 끝나고 우리의 강력한 경제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나는 연준이 매달 1,200억 달러의 재무부증권과 담보부증권을 매입하는 긴급 수준의 양적 완화를 지속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기록적인 경기 부양책을 계속 주입하고 있는 것이 점점 우려된다. 양적 완화 계속하고 있는 거 우려된다라고 이제 편지를 쓴 것이죠. 연준에서는 당장 11월부터 양적 완화를 줄이는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점차 살기 어려워지는 환경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혜로운 대처 준비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좌파들이 나사에다가 예전에 한번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5월 달부터 나왔던 요구인데요. 새로 나사에서 지금 발표하려고 하는 우주망원경이 있죠. 우주망원경. 이름을 제임스 웹이라고 정했습니다. 제임스 웹은 인간이 달에 착륙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바로 그 시기, 60년대, 70년대 그 시기에 나사를 총지휘했던 행정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업적을 이제 붙여서 이 우주망원경의 이름을 제임스 웹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니까 이 좌파들이 다 들고 일어난 겁니다. 제임스 웹은 LGBT,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박해했던, 동성애자들을 나사에서 해고시켰다거나 아니면은 우주인으로서 달 착륙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던 우주인들 중에서 동성애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해고시켜가지고 참여 못하게 하는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불평등하게 행정을 했던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근거가 없이 어떤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그냥 주장만 했던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에서 직접 별도의 자금을 들여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과거에 제임스 웹의 행적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 어떤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60년대, 70년대에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폄하하고 안 좋게 보는 그런 시각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임스 웹이 그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줬다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망원경 이름 바꾸지 않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올해 말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백만장자 10명 중에서 7명은 자녀들이 게을러질까 봐 유산 주는 것을 좀 꺼려하고 있다. 이런 또 연구 보고가 나왔습니다. 모틀리 풀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순 자산이 $100만 이상이 되는 말 그대로 백만장자,
2,000명을 상대로, 미국에 뭐 훨씬 더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2,000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순자산이 많은 개인의 76%가 상속을 하기는 하겠는데 68%는 상속인의 특정 조건을 충족한 다음에 하겠다. 아무한테나 막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조건에 만족하는 후손에게만 유산을 주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른바 한 대 걸러서 유산을 주는 방식. 그러니까 바로 아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손자, 손녀에게 유산을 주겠다라고 한 대 걸러서 주는 그런 방식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응답자의 3분의 2가 세대를 건너뛰는 상속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것은 양도자의 손자 또는 배우자나 전 배우자가 아닌 양도인보다 37.5세 이상 어린 사람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자칫 잘못해서 돈을 주었는데 자녀들이 게으러질까 봐 그것이 걱정돼서 그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한 50% 이상 됐고요. 59%가 이 돈을 무책임하게 막 사용할까 봐 걱정이 돼서 이게 자녀들을 잘못 키우는 걸 걱정을 하는 거죠. 돈 벌기 바빠가지고 자녀들이 제대로 훈련받게 키우는 것에는 좀 소홀했던 부자들이 의외로 많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돈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역시 부자들은 현명하게 쓰려고 하는구나라는 것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연방 백신 부작용 보고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른바 VAERS라고 해서요. 베어스라는 이 프로그램인데 이 베어스 시스템이 드디어 이제 분석 보고한 결과가 처음 보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 내에서 이 백신을 주사를 맞고 난 뒤에 부작용이 발생한 게 무려 56만 건이 넘는다. 56만 9,294건이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9월 27일자 현재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이면은 57만 건이 훨씬 넘었겠네요. 미국 내에서 이렇게 많이 백신 부작용이 보고가 됐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저희가 참 씁쓸한 이야기인데 가장 많은 것은 이제 체온 문제, 발열 증상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 거죠. 22만 6,457명이 이런 증상을 보였다고 하고 피부 질환, 운동 근육 신경 실조, 신경 실조증, 저림이나 마비 이런 현상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 외에도 뭐 비정상적인 피로감, 특정 통증, 뭐 주사 부위 반응, 두통, 심장 질환, 폐호흡기 질환이라든가 복부 문제 등등등 여러 가지, 거기다 이제 혈전의 출혈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다. 8,000명 이상이 백신을 접종받은 뒤에 사망했다라는 집계도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자세히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성명을 발표했었는데요. SK이노베이션하고 포드 자동차에서 켄터키주하고 테네시주에다가 새로운 배터리 공장 투자를 하겠다. 두 주 합쳐가지고 110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하고 1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겠다. 이제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배터리 공장 투자 발표가 트럼프 자신의 공로다라고 이제 자랑하는 그런 성명서를 내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